오케이, 같이 합시다. 갈게요. 페이지 62페이지. 인문예술 지문인데 법으로 시작해서 법 내용만 나올 것 같은데 밑에 내용 봤을 때는 철학에 조금 더 가까운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28학년도 수능이 개정되죠. 그래서 개정되기 전에 있는 마지막 세대거든요. 그래서 히히 난 개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22학년도에 개정된 수능을 여러분들이 치는데, 이 개정이 있기 당연히 몇 년 전에 예상 수능 문항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28학년도에 있는 문항도 당연히 공개가 됐을까 안 됐을까? 공개가 됐겠죠? 근데 그냥 공개됐겠노?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개됐을 때 내용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게 왜 봐야 되느냐면, 당장 28학년도에 시행하는 시험을 진짜 28학년도에만 시행을 시작해버리면 생각보다 많은 변수들이 생겨서 논란이 일어나.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전에 조금씩 실험용으로 써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22학년도 때도 그랬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란 이야기인데, 28학년도 예상 지문으로 나온 게 법 지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수능에 법을 좀 썼지만 올해도 역시나 법 지문은 한 번 볼 거 두 번은 보고 가는 편이 중요할 거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염두에 두시고 읽는 게 좋습니다. 읽어가면서 혹시나 본인이 이해가 아예 안 됐다 그러면 뭐 눈빛을 보내주시던지, 여러분은 카메라 안 잡히니까 손 잠깐 들어주시던지, 그럼 제가 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있으면은 이해했는 줄 알고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원래 예전에는 그 링크 줘서 빠졌는 현장 강의 빠진 애들만 내가 보내줬는데, 지금은 그냥 다 보기 올려놨단 말이에요. 혹여나 그럼 뭐 친구랑 같이 보던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던지 간에 공부할 애들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까먹었어, 모르겠어, 그러면 다시 보기로 보시면 됩니다. 마다니면 무조건 무료로 볼 수 있거든요. 가겠습니다. 자, 법은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틀린 말 하나도 없고 그냥 그저 정의죠. 오케이. 주로 국가에 의해서 제정되고 또 시행이 되는, 자, 네모 치겠습니다. 실정법을 중심으로 구성이 된대요. 오케이. 자, 실정법은요, 입법기관이, 우리나라는 입법기관이 국회제, 법을 만드는 기관, 그걸 집행하는 곳은 사법기관, 검찰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국회에서 사회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서 만든 법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맞추어서 만드는 법이고, 강제력과 명확한 절차를 통해서 사회 질서를 실현합니다. 자, 그런데 실정법만으로는 인간 사회의 근본적인 정의, 도덕적인 정당성, 이것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뭔 말이냐면, 너네가 세월이 흘러서 아기가 태어났어. 아기가 현우한테 가서 아빠 근데 왜 화나면 사람을 때리면 안 돼요? 뭐라고 설명할 거야? 법에 걸리니까 이럴 거야? 그럼 애가 물어보겠지. 법엔 왜 걸려요? 사실 우린 마음속으로 알거든요. 그게 도덕적인 거니까, 그게 정의로운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애기는 궁금할 거란 말이야. 그게 왜 정의인데요? 그게 왜 도덕인데요?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법으로만 이것 정의, 정당성 이걸 설명하기 좀 힘들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인간의 본성, 이성에 근거한 보편적인 규범. 보편이라는 말이 오늘이랑 어제랑 좀 꾸준히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보편이라는 건 너, 나, 우리 모두가 동등하게 느끼는 거죠. 그 보편적인 규범인, 네모 치겠습니다, 자연법이래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위에서 어떤 개념이 나오면 내가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잘 정도 내가면서 읽습니다. 그죠? 근데 뒤에 이렇게 자연법이라고 다른 개념이 나오면 이제부터 뭐 한다? 위에 있는 내용과 이항 대립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이건 평가원에서 몇 년 동안 한 번도 빼지 않고 내는 문항이기 때문에, 이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항 대립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이제 뒤에 나오는 이 자연법 기준으로 자연법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아, 이건 이렇게 설명했구나. 그럼 실정법은 뭐라고 했더라? 뒤에서 위로 찾아가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볼게요. 자연법은요, 시대나 사회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도덕적 원리로 끊어봐. 이거에 대응하는, 이거의 이항 대립 찾아봐. 어디 있게? 제가 또 졸라게 친절하게 줄을 쳐놔버렸네요. 얘죠. 뭐가 다릅니까? 시대나 사회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 보편적이야, 모두에게. 그럼 이건 뭔데?
그런 상황에 맞춰서만 만드는 법이에요. 그런 상황이 없었으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런 차이가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식별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래요. 그래서 따라서 뒤는 제가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법은 법 제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궁극적인 기준이 되고요. 이 법은 자연법에 따라서 정당하다 혹은 정당하지 않다를 따질 수 있고요. 실정법이 정당성을 가지는 건 역시 자연법 원리에 부합해야지만 가능한 거래요. 그럼 이런 것들은 항상 뭐라 그랬어 내가? 전후 바꾸는 거. 전후 관계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 순서 바뀌면 말 돼 안 돼? 안 되죠. 이런 거 항상 생각해야 돼. 자연법이 실정법의 정당성을 따지는 데 근거가 되는 거지 반대로는 안 된다. 오케이. 계속 가겠습니다. 좀 길어 보이는데 천천히 끊어서 읽으시면 됩니다. 자, 자연법의 철학적인 기초는 그리스의 스토아 학파에 의해서 체계화됐으나 그 이전에도 헤라클레이토스, 소피스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인간과 자연의 보편적 질서 속에서 법의 근거를 차지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하신 분이고 꾸준히 만나는 사람이지 인문예술에서. 자, 이분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목적론적인 본성과 공동선의 실현을 통해서 자연적 정의라는 걸 이야기하셨고요. 그 관점이 후대 자연법 사상에 영향을 줬대요. 스토아 학파는 그런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인간의 자연의 이성적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야 하고 그 속에서 선과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대요. 또 인간의 이성은 단순히 사고의 도구가 아니라 자 이런 거 체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A 아니라 B 항상 체크해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A 아니라 B 나오면 그냥 여기 이렇게 X 쳐버려요. 이렇게 놓는 이유는 왔다 갔다 할 때 동선도 좀 짧아지고 왔을 때 아 이거 아니고 뒤에 거다라는 걸 빨리빨리 체크하기 위해서 A 아니라 B 나오면 A는 아니고 B는 맞다 나온다 그랬고 이거는 앞뒤 순서 바꿔서 선지에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야 돼. 인간의 이성이라는 건 생각하는 도구는 아니고요. 자연 전체의 조화를 이뤄서 보편적인 독서 질서를 인식하는 능력이래요. 생각하는 도구 아니고 질서를 인식하는 도덕 질서를 인식하는 능력이래. 오케이. 이 사상은 여기 봐봐. 로마법 발전 과정에 영향을 줬다 그러지. 이거 왜 이러는 거냐면 생각해봐봐. 로마가 원래 자기들 나라에서 조그맣게 살았잖아. 이탈리아 지금. 근데 로마가 나중에 어떻게 돼? 오만 땅을 다 점령하죠. 그래서 너무 넓어진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니까 이제 내가 지금 여기 거의 터키 있는 데까지 지금 다 점령하잖아요. 유럽도 다 점령해. 자기 땅 이만큼 넓어졌어. 그러면 전부 다 로마법을 따라야 돼. 왜냐면 여기도 로마고 저기도 로마잖아. 문제는 뭐냐? 거기 살던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규칙들이 있었단 말이야. 자기 나라 법들이 있었어. 그래서 로마법을 잘 못 받아들이는 거야. 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중동에서 제가 어제도 했던 예시 중에 하나. 중동에서는 뭐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 결혼하기 전에 뭐 자유연애한 여성 이런 사람들 잡아서 가족이 돌로 때려 죽여도 무죄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법에서는 그거 안 되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렇게 하면 살인이거든? 근데 그쪽 사람들이 왜 안 되는데요? 로마법에서는 그거 하면 왜 안 되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로마가 생각한 게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그게 뭐야? 앞에 따르면 자연법이죠. 누구나 보편적으로 킹정할 수밖에 없는 법. 맞습니까? 그래서 그 자연법이 로마법에 영향을 되게 많이 줬다 이거야. 오케이. 그리고 자연법이 이 법적 정당성이 기준이 되고 나서 중세에서는 기독교 신학이랑도 결합해요. 그래서 신의 창조 질서랑 인간 이성의 조화를 중시하는 하나의 철학으로 발전합니다. 그때 대표 철학자가 누구냐면 아퀴나스인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연법을 영원법의 일부로 봤어. 내가 이런 거 항상 대소비교해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 자연법이 큰 거야? 영원법이 큰 거야? 영원법이 큰 거야. 영원법 안에 자연법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영원법은 뭔데? 신이 우주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이런 거 전칭은 항상 체크. 모든 존재에게 부여한 보편적인 질서고 규범이야. 그러면서 인간이 이성적 존재이기에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려는 본성 안에서 자연법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대요. 사람은 누구나 영원법 안에서 태어났고 사람은 누구나 선을 추구하고 악을 싫어해.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자연법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어 라고 했대. 따라서 자연법은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자 또 나오죠? 이 문장 관습 아니고
세계가 신의 의도에 따라서 조화롭게 유지되는 존재 질서에 뿌리를 둔 뭐래? 도덕적 규범이고, 실정법은 이러한 자연법에 부합해야지만 정당성이 있다. 아까 앞에서 했던 말 한 번 더 반복.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현대에 들어서 새로운 사람 나옵니다. 자크 마리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크 마리탱은요, 자연법을 인간 존재의 본질 속에 내재한 내면적 질서다라고 다시 해석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 인간 존재, 인간이라면 본질 안에 내재, 자동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마음속에 있는 질서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야. 어떤 이야기냐? 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선을 추구하고 공동체적인 삶을 영위하려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봤어. 전제가 이거야.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을 추구하고 공동체가 행복하길 바래. 그리고 이성적인 추론 이전에 이 성향을 통해서 어떻게 한대? 자연법을요, 누가 뭐 가르치고 어쩌고 전에 직관적으로 인식을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 따라서 보세요. 자연법은 외부에서 가가지고 너 자연법 지켜라 라고 하는 거 아니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스스로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내재해 있는 거기 때문에, 아, 내가 이렇게 해야 선을 추구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해야 공동체 삶을 영위할 수 있겠구나 라고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래요. 누가 와서 자연법은 이거야, 너 사람 때리면 안 돼, 그게 자연법이야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오케이? 마리탱은 또한 자연법이 단순한 본능처럼 저절로 작동하는 게 아니래요. 잘 들어야 돼. 내재해 있다며. 쌤, 그러면 내재해 있으면 자동 탑재인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저절로 작동하지 않는 거라고 하나요? 단어 구분을 잘해야지. 알고 있는 것과 작동하는 건 다르죠. 알고 있는 것과 행동하는 게 달라가지. 우리 횡단보도 무단횡단하면 안 되는 거 몰라? 다 알죠? 근데 요 앞에 짧은 여기 무단횡단 막 조져버리잖아. 그치? 작동하는 거랑 알고 있는 건 다르다. 이런 거에서 자꾸 낚시당하면 안 돼요. 인간이 자연법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요, 필요한 게 있어. 지적 성찰, 교육. 이게 있어야 된대요. 문화적, 사회적 조건도 중요하대요. 이것은 자연법 자체가, 여기 보세요, 시대나 사회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거 변하는 게 아니고요. 자연법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원리가 각 사회의 문화적 여건 속에서 봐봐, 구체적으로 인식되고 실현되는 방식은 다르다 이렇게 말해. 뭐냐면 제일 쉬운 자연법을 말해봅시다. 사람을 죽이면 안 돼. 이거는 자연법에서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는 거죠. 마리탱에 따르면. 그치? 인지하지 모두가. 왜? 사람이라면 모두 선을 추구하고 공동체의 삶을 영위해. 그러니까 공동체가 잘 유지되려면 살해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왜냐면 반대로 나도 당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 누구나 직관적으로 내 마음속에 있어. 그리고 스스로 그걸 따르면서 삶의 원리로 생각하고 지키려고 해. 다만 모두 작동하는 게 아닌 것이, 어떤 사람은 지적 성찰이 부족했다거나 교육이 안 됐다거나 혹은 그 문화, 그 사회에서 어떤 조건이 되면 살인이 합법이야. 그 중동에 아까 있었던 내가 해준 이야기처럼 그런 조건에 따라서 어떤 나라는 그런 사람은 돌로 때려서 죽이던데요. 그러면 자연법이 시대나 사회에 따라서 변한 건가요? 아니라고. 그 나라 사람들 사람 죽이면 안 된다는 거 마음속에 직관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떻게 실현되는지는 그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뭐에 따라서? 교육이나 성찰이나 문화적 사회적 조건에 의해서. 됐습니까? 이해되세요? 이해돼? 이해했어? 오케이. 그는 이것을 존재하는 자연법이랑 인식되는 자연법의 구별로 설명하는데, 그럼 동그라미 쳐놔야 되겠네. 두 개가 다를 수 있으니까 이항 대립일 수 있죠. 자연법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지만 그것이 현실 속에서 구현이 되려면, 인간의 교육과 도덕적 성숙이 뭐다? 필수적이래.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교육과 도덕적 성숙이 없으면 그것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현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것과 실현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실현되려면 이게 있어야 된대. 예를 들어 봅니다. 인간 존엄이나 자유, 정의 이런 것들은 모두에게 있죠. 누구나 난
존중받고 싶고 자유롭고 싶고 정의롭고 싶은데 그건 누구에게나 있는데 구체적인 제도와 법으로 드러날라 그러면 모두가 합의해야 되고요. 또 도덕적으로 성찰이 있어야지만 한다는 거야. 생각해봐. 북한 사람들은 존엄받고 싶지 않고 자유롭고 싶지 않고 정의롭고 싶지 않았을까? 모두 자유롭고 싶겠죠. 근데 그 나라 법이 그 나라 제도에 따라서 이들을 합의할 수 없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내재는 돼 있어. 하지만 구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됐나요? 오케이. 마리탱에게 자연법은 특정 종교, 문화에 국한되지 않는, 이거 예전에 문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국한되지 않는 건 테두리 안에 없는 이런 뜻이죠.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인 규범. 이 말 또 나오네. 너나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 보편적인 규범이고 이러한 보편성 때문에 근대 이후 인권 개념. 인권은 뭔데?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 흑인 무시당하면 안 돼. 왜? 사람이니까. 사람이라면 보편적으로 존중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생긴 거잖아. 인권 개념으로 인권 개념의 철학적 기초가 됩니다. 그는 인권이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고 인간의 본질적인 성향과 이성적 본성에서 생긴 자연법의 표현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리탱은 인권이 꼴 자연법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됐나요? 오케이. 다음 사람. 요하네스 메스너는요. 요하네스 메스너는 마리탱의 자연법 이해를 또 확장시켰습니다. 이런 데서 체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 확장시켰다는 건 받아들였다는 거야? 안 받아들였다는 거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그걸 확장했다는 거야. 자연법의 사회적 실천과 제도적 구현에 초점을 맞춥니다. 나왔으니까 메스너랑 앞에 있었던 마리탱과 이항 대립은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는 인간 본성 안에는 생리적, 심리적 차원을 넘어서 반드시 실현하고 싶은 실존적 목적이라는 게 있다고 했대. 그럼 이 실존적 목적 안에 뭐 들어가는 게 뭐냐? 이거예요. 자기를 보존하고 자기를 완성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를 교육하고 타인에 대해 배려하고 사회적으로 공익을 증진시키는 것. 이것이 실존적 목적이라고 봤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메스너에 따르면 자연법은 개인의 양심에 머무르는 도덕 원리가 아니래요. 도덕 원리 아니고 뭐가 아니고 여기 또 X 치면 안 되고 이거였지. 개인의 양심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실존적인 목적들. 그게 뭐였는데 나를 보존하고 나를 완성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가르치고 이런 건데 그런 목적들을 사회에 있는 구조와 제도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원리여야 된다고 말하는 거야. 그냥 양심이 있으면 자연법을 지키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원리여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주는데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한다거나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 같은 것은 선택한 게 아니고요. 인간의 실존적인 목적. 그게 뭔데? 뭐 애를 낳고 기르고 타인을 배려하고 사회적 공익을 증진시키고 이것을 보장하기 위한 자연법의 요청이래요. 자연법이 그렇게 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 힘든 자를 도우려고 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런 법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이것이 구현됐겠죠. 따라서 그는 자연법이 공동체 전체의 정의랑 질서를 뒷받침하는 제도적인 기반이 무조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자연법을 기반으로 실정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있었던 이야기가 쭉 지금 같은 결로 내려오는 겁니다. 특별하게 튀는 내용이 지금 없어요. 오케이, 마무리해 봅시다. 좀 친절했던 지문인데 마리탱과 메스너 자연법 논의는요 모두 자연법을 인간의 본성과 이성에 근거한 보편적인 질서라고 생각하고 그게 구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뭘 가져? 공통점을 가진대요. 굉장히 친절한 지문이야. 공차를 아예 서술해 줬어요. 근데 원래는 이 문단이 없는 게 정상이었겠지? 없고 니들한테 찾아봐 이게 정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참 생각해보기 좋은 지문인데 자 그러나 마리탱은요 자연법의 실현을 도덕적 성숙이 확산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고 메스너는 아까 뭐라 그랬어? 제도로서 실현해야 하는 과제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었어. 그게 뭐야? 차이점. 친절한 질문이에요. 결국 두 관점은요 개인의 도덕적인 자율성과 사회적인 연대의 중요성이 있다라고 부각하면서 인간 존엄과 사회 정의를 동시에 고려하게 한다는 마무리 뭐야? 의의가 있다.
오케이. 지문이 낯선 단어들이 많은데 얘들아,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실정법 개념, 자연법의 개념을 이야기해주고 자연법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것이 찬반으로 나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자연법이 왜 중요하고 그걸 토대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그걸 확장시킨 사람으로 나열되어 있는 거거든요. 구조를 깔끔하게 잡으면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겁니다. 오케이. 숨 좀 돌리고 나서요. 정각되면 들어와서 다음 거 하겠습니다. 정각해 보겠습니다.